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수령한 걸로 간주하겠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첫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의 반응이 더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0 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김진태 대변인님, 20일에 송달된 걸로 간주를 하고 27일까지 답변서를 내라. 헌재가 아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꼭 이렇게까지 유권 해석을 했어야 했을까요? 저는 이런 해석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서류를 다 받고 접수를 받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당당한 모습입니까? 대통령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서류가 왔을 때 즉시 받은 적도 있고 하루 지난 다음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주일 동안 접수 자체를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 다시 복귀해가지고 국민들을 어떤 염치로 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께서 지금 이 본인이 했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지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때이고 그런 시초가 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에 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수처에서 공조본인가요? 거기에서 2차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만 그것도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죄가 없으시다고 생각되시면 가서 조사받고 지금 무죄를 주장하시든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또 지금 그 당시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무장군인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난입하는 이런 과정들을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법적 책임 져야 될 건 책임이 져야 되는 것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그렇게 이 탄핵 법정에서 다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준비를 좀 충분히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적인 탄핵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최 의원님?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한 대로 뭐 당당하게 맞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원칙적인 절차를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지금 헌재 심리를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저도 분명히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현재 그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뭐 친구나 뭐 또는 뭐 그 선후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홍일 그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나 뭐 하는 사람들 외에는 뚜렷하게 지금 실무적인 변호인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변호인단을 실질적으로 변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그 실무 변호사들을 구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부분은 조금 그 방어권 침해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좀 그 변론 준비기일 때 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 가면서 헌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그 어떤 헌재 심리 그것도 늦춰지지 않으면서 그런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